숨겨져 있을까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들과 그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존 그린드라는 교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대학원생인데 제가 언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대체 어떤 구조로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언어학 교수니까 자, 어떤 구조로 말을 해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이 변화의 원리를 좀 공부를 같이 해주셔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존 그린드 교수가 흔쾌히 허락을 하죠. 좋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존 그린드 교수 또한 그 사티어나 펄처의 그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똑같이 또 녹취록을 만들고 녹화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1970년 중반에 책을 한 권 써내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마법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마법의 구조. 이른바 The Structure of Magic. The Structure of Magic. 이제 마법의 언어 구조라는 뜻인데 어제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던 메타 모델 있죠? 이른바 탈체면 합법 제가 소개했죠? 탈체면 합법. 이 메타 모델을 그 당시에 이제 책으로 펴낸 거예요. 이 메타 모델의 책 제목이 뭐냐면은 마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법의 구조 책을 써서 주변 뭐 교수님께도 좀 선물을 드리고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 책을 돌리다 보니까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자, 우리 이론적 기준 보면 맨 밑에 그레고리 베이슨 있죠? 이 그레고리 베이슨은 인류학자이면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 영국 교수입니다. 영국 교수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황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그레고리 베이슨이 그 마법의 구조 책을 보니까 책이 너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책을 썼을까 정말 감탄하고 감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죠. 자, 밀턴 에릭슨 추천해 주면서 내 친구 중에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체면을 너무나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체면 치료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별명이 별명이 뭐냐면요. 미스터 힙노시스. 자, 미스터 힙노시스. 이른바 체면 씨라고 불리는 그 별칭, 이른바 닉네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밀턴 에릭슨을 만나 보면은 정말 대단한 치료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책을 좀 잘 썼지만 이미 쓴 그 프리츠 펄츠와 자 버지니아 사티어의 그 이론에 밀턴 에릭슨의 체면 치료 기법을 같이 통합한다면은 멋진 심리학 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리차드 밴들가 그 에릭슨한테 전화를 겁니다. 에릭슨 박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에릭슨 박사 당장 거절을 하죠. I have no time. I have no time. 난 시간 없어. 실제 그 에릭슨 박사는 그 상담 진료를 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대학 교수고 또 심리치료사이자 체면치료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하는 일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리차드 밴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는 법을 알고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는 법을 알고 있던데요? 지금 이 말 들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시간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안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상희 이사님, 어떨 것 같아요? 내야 되는데요. 내야 될 것 같죠? 요게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이제 잠입 명령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는 법을 알고 있던데요? 여기에 에릭슨 박사하고 시간 내는 법, 이 두 가지 단어를 강하게 읽어주면 잠재의식 차원에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세요. 이런 느낌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이제 잠입 명령어에 해당되는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릭슨 박사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체면 합법을 쓰고 있네? 야, 내가 체면 전문가인데 저 친구도 체면 합법을 쓰고 있네. 야, 대단한데? 그래서 당장 허락을 하죠. 언제든지 건너오게나. 언제든지 건너오게나. Come over anytime.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ytime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잠입 명령어라고 볼 수 있죠. 언제든지 건너오게나. 언제든지 건너오게나 이렇게 되니까 건너와라 이렇게 이제 또 잠입 명령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
리차드 밴들러, 존 그린드가 이제 에릭슨 집에 들어갑니다. 에릭슨이 자기 집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어요. 별도의 병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집 거실에 탁자 하나를 놓고 상담하고 치료를 하고 이 모든 의사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릭슨 밀턴 에릭슨 집을 이제 합숙을 하면서 집에서 합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밀턴 에릭슨의 그 체면적 언어 패턴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중반에 또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밀턴 에릭슨의 체면적 언어 패턴, 밀턴 에릭슨의 체면적 언어 패턴이라는 책을 써내게 되죠. 그러니까 마법의 구조와 체면적 언어 패턴 이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두뇌에 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자 오감적으로 어떻게 내부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심리치료 체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로 정보가 신경으로 들어오니까 뉴로 그리고 내부 표현하는 방식도 오감이니까 링귀스틱 오감의 언어 그 다음에 이게 설정이 되는 거는 컴퓨터와 비슷하니까 프로그래밍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자. 근데 글자가 너무 기니까 NLP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렇게 해서 70년 중반에 NLP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NLP는 엄청 많이 발달됐죠. 최초에는 이렇게 프리츠 펠처, 버지니아 사티어, 밀턴 에릭슨 세 사람을 모델링하면서 심리치료 분야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분야라든지 그 다음 교육, 교수법, 학습법, 경영, 세일즈, 협상, 광고, 마케팅, 성공학, 행복학, 행동 변화 및 습관 교정, 인간관계, 자아성장, 의식, 영성 개발, 목표 활동, 포교, 스포츠, 예술 지금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NLP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의 최정상으로 올라가 보면은 반드시 NLP 전문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의 최고의 정상, 대통령급이나 장관급이나 차관급들 만나면 대부분 NLP를 만났던 경험이 있죠. 스포츠의 최고의 선수들 NLP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 박지성이가 히딩크를 만나서 유명해졌지만은 또 한 가지 유명해진 게 뭐냐면은 바로 NLP 심리 코칭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지성이 옛날에 그 80년 말에 보면은 하형주 선수라고 있었어. 하형주 유도 선수인데 이분도 NLP를 만났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유명한 장차관급들, 또 스포츠 선수들, 또는 연예인들 중에 NLP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NLP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역시 토니 라빈스, 앤서니 라빈스가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 책을 쓰면서 이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NLP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혹시 그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 책 사셨나요? 다시 제목 얘기해 주세요.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 내 안에 잠든 그인을 내 안에 깨우라. 잠든 예, 그인을 깨우라. 자,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 책을 제가 거의 100번 이상 읽었는데요. 저는 그 책을 한 4년 동안은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잠을 잘 때도 제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잤고요. 화장실 갈 때도 그 책을 들고 화장실 갔고, 지하철 이동할 때 항상 그 책을 들고 다녔는데, 그 책을 4권을 샀습니다. 4권. 지금은 그 4권 중에 2권을 갖고 있는데요. 2권을 잃어버렸고. 예. 자, 지금도 책 속에서 살고 있다고 가언이 아니죠. 그 책에서 제가 NLP를 발견하면서 2002년도에 그 책을 처음 읽으면서 지금까지 NLP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책은 저에게도 거의 멘토 스승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닮고자 하는 여러 명의 스승이 있다면 그 앤서니 라빈스도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이고요. 지금 이야기하고는 이 밀턴 에릭슨도 또 멘토 중에 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모형을 넘겨봅니다. 의사소통 모형 오늘 요까지 한 번 더 나갈 건데요. 자, 의사소통 모형에 보니까 지금 행동, 상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태다. 이 상태 영어로 state, 상태라는 마음 상태 또는 감정 상태.
자,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지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상의 마음 상태는 최상의 행동을 하게 만들죠. 탁월한 마음 상태는 탁월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모든 심리학은 탁월한 행동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NLP도 탁월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행동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행동. 그럼 탁월한 행동은 습관화되고, 습관은 성격이나 인격이 되고, 습관, 인격은 우리 운명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명을 지배하는 힘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 말처럼 다른 행동, 즉 탁월한 행동이 탁월한 운명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탁월한 행동을 만드는 힘이 바로 탁월한 마음 상태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탁월한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behavior, 신체적 반응. 두 번째는 internal representation, 마음속의 내부 표현 방식, 내부 표상 체계. 지금 우리 이상영 이사님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신체적 반응입니다. 지금 시니어 힐링 강의를 하시면서 율동하시고 또 웃음, 노래, 이 신체적인 활동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바로 신체가 우리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신체의 반응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잘 봅니다. 우선 호흡. 호흡이 길어질수록, 자, 깊은 호흡을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짧은 호흡은 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이 되거나 불안하면 호흡이 짧아져서 교감신경 모드로 갑니다. 화를 낼 때, 우리 화가 날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숨을 쉬시면서 야, 너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호흡이 짧아지면서 너 죽을래? 이렇게 말도 빨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긴장되고 불안하고 뭐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다 호흡이 짧은 교감신경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긴 호흡은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듭니다. 그럼 긴 호흡과 관련된 게 뭔가 봐봐요. 우선 복식호흡, 단전호흡, 요가, 명상, 최면, NLP, 유산소 운동. 이게 다 뭐예요? 호흡이 길어지는 거죠. 우리 운동도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만 호흡이 긴 상태가 되는 거죠. 호흡이 짧은 상태에서 운동하면은 오히려 몸에 해로운 일이 일어나죠. 호흡이 길어야 돼. 그래서 자전거 타기나 수영을 하는 것, 빨리 걷는 것, 등산을 하는 것, 이런 게 다 그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상영 이사님 하고 있는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좋아요. 자, 율동하는 것, 이런 것도 유산소 운동에 속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했던 그 호흡이 길어지는 활동들이 우리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 자세가 또 우리 마음 상태를 결정합니다. 자, 당당한 자세는 당당함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당당한 자세는 당당함을 부른다. 근데 웅크려진 자세, 처진 자세는 마음을 처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몸이 처져 있어요, 앞으로 숙여져 있거나, 막 시선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이렇게 막 몸이 앞으로 웅크려져 있습니다. 웅크려진 자세는 우울증 모드를 만듭니다. 근데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걷잖아요. 이 당당한 자세는 당당함을 부르죠. 자, 이 눈동자 시선도 참 중요합니다. 시선. 나중에 이제 눈동자 접근 단서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눈동자 위로 가면은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이미지. 눈동자 아래로 처지면 어떤 느낌에 집중이 됩니다. 눈동자를 귀 옆으로 돌리면 어떤 소리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눈동자를 아래로 처진 상태로 아래를 봐. 몸도 처져 있지만 눈동자가 아래로 처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눈동자 위를 보게 만들어. 자, 앞을 쳐다봐. 위를 봐, 위를. 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위를 봐봐. 자, 위를 바라보는 순간, 자, 마음도 업되고, 기분도 업되고, 당당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가 참 중요해요. 걸음걸이. 좀 경쾌하게 빠르게 걸으면 기분도 업되죠. 근데 느릿느릿 걸으면 어떻습니까?
기분도 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모드에 있는 분들을 잘 보면요. 느릿느릿 그러면서 눈동자 아래로 향하고 몸도 아래로 처져 있어요. 어깨는 구부러진 상태로. 이 사람은 당당한 자세를 만들고 앞을 보게 만들고 막 빨리 걷게 하거나 또는 100m 달리기를 하게 만들거나 우리 또 이상형 이사님이 하고 있는 힐링 타임에 율동을 따라하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죠? 금방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신체의 작동이 바로 우리 마음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상형 이사님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니어 힐링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근데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내부 표현 방식, 즉 상상의 방식을 결합한다면은 최상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몸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짓인데 열정적인 몸짓은 열정을 만들죠. 열정적인 몸짓은 열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몸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에서 막 열정적으로 막 응원을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자,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업됐죠. 몸짓. 자, 지금 몸짓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 이사님이 하고 있는 율동. 자, 이 율동 또한 세상에 탁월한 감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처져 있느냐, 목소리를 솔음으로 올려서 업되게 좀 빠른 톤으로 경쾌하게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져요. 강의를 할 때 너무 느릿느릿하게 이야기해버리면 강의 듣는 사람이 다 처져버리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경쾌하게 톤을 좀 높여서. 그러면 귀에 쏙쏙 말이 들어오죠. 우리 쇼 호스트들 봐봐요. 방송에 이 쇼 호스트들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느릿느릿해요? 아니면은 경쾌하게 해요? 경쾌하게 하죠? 경쾌하게. 그렇죠. 경쾌하게 솔럼으로 좀 높여서 경쾌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업되면서 그 쇼호스트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경쾌한 목소리로 빠르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리는 겁니다. 강사도 이렇게 이제 경쾌하게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는 또 너무 경쾌하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내면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천천히 부드럽게 그 내담자의 그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경쾌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면을 거는 목소리가 있고 상담을 하는 목소리가 있고 강의를 하는 목소리가 있고 목소리는 다양한 목소리가 연출되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신체 패턴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웃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웃음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은 웃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자, 웃으니까 행복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행복하니까 웃는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웃어야 된다. 왜 억지로 웃어야 되냐면은 우리 뇌는 억지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하하 웃는 그 흉내만 내더라도 우리 두뇌는 실제 웃음으로 착각을 하면서 엔돌핀이 만들어지고 또는 기분 좋은 그 호르몬이 생성이 되죠. 세라토닌 같은 그런 기분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우리는 웃어야 된다. 뭐 웃음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형 이사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웃음으로 뭐 암이 치료되고 뭐 어떤 면역이 높아지고 뭐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크게 박장대소로 하루에 15초 이상을 웃는다면 15초 웃으면은 수명이 이틀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15초를 웃으면 자 수명이 이틀이 길어집니다. 이틀.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15초 이상은 큰 소리로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 마음이 아주 탁월해질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우리 이상형 이사님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마음을 탁월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 이상형 이사님이 하고 있는 시니어 힐링 분야도
NLP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신체 작동을 지금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NLP 한 분야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야에 이제 또 다른 한 분야를 만들어 보는데 그게 뭐냐면 맨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내부 표상 체계 이렇게 나오죠. 내부 표상 체계. 이른바 상상. 눈을 감고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감고 상상 속의 내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내부 표상 체계입니다. IR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IR은 Internal Representation. 인터널 하면 영어로 내부적인 representation, 표현 방식, 표상 체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부 표상 체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 마음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요거는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할 것인가? 분리를 할 것인가? 좋은 일을 연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나쁜 일을 연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자, 좋은 일은 최대한 연합을 해서 좋은 느낌을 최대한 키워주고요. 나쁜 일은 최대한 분리시켜서 느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아주 탁월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모든 자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행복에 대한 자원도 있고 자신감에 대한 자원도 있고 성취감에 대한 자원도 있고 뭐 자존감 모든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행복했던 경험, 자신감이 넘쳤던 경험, 성취감 느꼈던 경험,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던 경험 이런 좋은 경험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좋은 경험을 최대한 연합한다면 우리 마음은 탁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경험 있잖아요. 뭐 상처받았던 경험, 아팠던 경험, 화가 났던 경험, 억울했던 경험, 수치스러웠던 경험, 두려웠던 경험 이런 경험들은 전부 분리를 시켜가지고 느낌을 없애버린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 마음은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내부 표현하느냐. 자, 오감을 활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바로 우리 마음 상태를 바꾼다. 그 저기 내부 표상 체계 위에 오감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오감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즉 오감을 어떻게 내부 표현하느냐, 오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넣지만 중간에 하나를 더 해서 화살표를 만들어서 보는데 언어라는 걸 한번 적어봅니다. 언어. 스테이트 옆에 언어라는 걸 적어서 언어에서 스테이트를 향해서 화살표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즉 말이 우리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우리가 글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뭐 오링 테스트도 해봤지만은 긍정적인 발음을 하니까 손가락의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NLP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자, NLP 언어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단어를 긍정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 자, 문장보다도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단어를 긍정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 이런 목표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문장이 긍정적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긍정의 뜻이지만은 실패라든지 지각이라든지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 지각이라는 연상을 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는 두 번째로 생각하죠. 단어에 먼저 반응을 하고 문장은 두 번째 반응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가 아니라 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가 아니라 저는 반드시 제 시간에 옵니다. 이렇게 긍정의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말을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부자가 됩니다. 저는 힐링 강의의 여왕이 됩니다. 저는 NLP 최면 치료의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긍정의 단어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자기 확언문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그 자기 확언문 이런 것들이 입으로 계속 되뇌이지고 계속 입으로 표현되고 뭐 필요하다면은 자기 체면에 들어가서 체면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것 또는 그런 자기 확언문을 녹음을 해서 녹음된 걸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5시 되면은 그 자아 강화 시스템을 올려주면서 맨 밑에 자기 긍정문을 매일 1개 이상 들으세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죠. 자기 긍정문을 긍정 자기 암시문을 하루에 1개 이상 들으세요. 그러면서 매일 5시나 5시 반에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15개, 16개 정도 제가 자기 학원문을 올려놨거든요. 자, 그걸 어떤 걸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하루에 1개 이상씩 들으시면 됩니다. 뭐 공원 여기서 멈춘다,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한다, 또는 뭐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하루를 맞이한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뭐 다양한 성공 암시문들, 자기 암시문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듣는데 한 5분이면 됩니다. 5분. 그래서 우리 이상영 이사님 같은 경우는 운전하실 때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또는 아침 준비를 하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그럴 때도 그런 거 하나씩 들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뇌가 긍정적 언어의 세뇌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 긍정적 언어가 탁월한 마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느냐를 일단 항상 봐야 되고요. 내가 어떤 말을 자주 많이 듣고 있느냐. 자주 듣는 말과 자주 입으로 표현하는 말은 바로 우리 마음 상태를 결정하고 그 마음 상태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이상형 이사님께 조금 팁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는 신체적 반응을 활용해서 주로 율동 위주의 강의를 했다면은 오늘 배운 그 내부 표현 방식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이 오감을 활용한 상상 기법 이런 걸 좀 훈련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잠깐 한 5분이라도 훈련을 시켜드린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 암시문 이런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큰 소리로 따라 읽게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강의를 조금 융통성 있게 확장시켜서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의사소통 모형의 이제 탁월한 마음을 만드는 걸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NLP 핵심적인 개념과 또 NLP 역사, NLP에서 이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이런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끝난 이후에 이제 궁금한 거 다시 질문하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 들은 강의는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이걸 좀 몇 번 반복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